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데요. 이제 좀 오랜만에 이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좀 그냥 쉬고 싶어서, 네,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좀, 네, 일주일간 잠깐 쉬었고요. 이제 변형 문제로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뭐 최근에는 잘 다루지 않던 소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바로 문제를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얘가 뭐 이런 이차함수가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초항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은 여기에 대입한 값이 되는 뭐 이러한 구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수열 x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수렴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건데, 뭐 알다시피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건데, 뭐 그니까 당연히 이제 얘도 당연히 같겠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요거구나 라는 거를 좀 보이셨으면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좀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요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대입 정도로 해서 이거는 좀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자연수 n이니까 이제 1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보면은 뭐 x0은 2분의 1이었고, 그리고 다음 대입을 해주면 x1은 8분의 5겠죠. 그리고 x2는 128분의 75 나오겠다. 근데 뭐 당장 요렇게만 해도 이게 6이 되죠. 그쵸?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니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니은을 할 때 이제 좀 이거를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fxn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게 어디서 나올까 좀 그려보면은, 일단 이 2분의 5x 1-x 곱하기 1-x가 뭐 대충 요런 꼴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극한값이 어디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나온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극한값을 보내면 얘가 알파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알파로 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얘도 이제 알파로 갈 거고 얘도 알파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쓰면은 2분의 5알파 곱하기 1-알파는 알파라는 소리야. 오케이? 아니, 왜냐면 얘도 알파로 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 둘과의 교점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값을 구해주면 뭐 나오죠? 2분의 직접 구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0.6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극한값 알파는 2분의 1보다 크다. 맞다가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애초에 시작점이 지금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작점이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2분의 1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2분의 1보다 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진동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기 0.6으로 수렴된다는 거를 이제 관찰에 의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뭐 이런 식의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보면은 이 n 플러스 1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이게 뭐야? 이게 fxn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 평균값 정리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식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야, 그러니까 요걸 물은 건데, 이제 이 친구를 뭐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xn-알파를 지금 뭐 보면은 이거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파는 f 알파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얘가 지금 뭐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요거에 대한 부호관계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된다, 요렇게 요거의 부호를 감정만 해도 이제 요거의 부호관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뭐 알파가 여기 있고 뭐 x는 지금 보면은 요 사이에 있죠. 그쵸? 그러면은 뭐야? 평균값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음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한 번이라도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겼어.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는 거고. 오케이?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이러면은 이제 0보다 작다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하느냐 물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게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2분의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뭐 4번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러니까 엄밀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만듦랑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어떤 뭐 극한 수열의 극한을 넘어서 이제 뭐 어떤 이런 함수값의 극한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풀 때 딴 것보다도 아무튼 이 어떤 이 흐름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정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조금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만들고 풀어보았고요. 너무 막 이렇게 딥하게 가져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뭐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봅시다. 안녕.